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날씨도 정말 청명하고 맑고 또 각 농가에서는 가을 그냥 수확을 위해서 한참 바쁘실 텐데 지금 대부분은 수확은 다 끝나셨나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으시죠? 가을거지가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협 사업계획을 위해서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까 오대산 월정사를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단풍도 아름답고 경치가 좋죠? 도란도란 얘기하시면서 걷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또 여기 멀리 삼척 솔비치, 여기가 삼척 솔비치입니다. 저 옆에 좀 보세요.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거침없이 펼쳐져 있는 저렇게 바다를 보면서 내년도 우리 동서울 농협도 우리 대의원님들 가정도 정말 저렇게 동해바다처럼 거침없이 망망대해 잘 질주하고 또 좋은 성과 거두고 정말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분과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분과위원회를 하기 전에 저는 행사하기 전에 항상 조사부터 많이 합니다. 서울시에 우리와 비슷한 농협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떤 형태의 분과위원회를 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미리 조사를 다 해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농협들이 안 하고 있어요. 분과위원회. 저희 농협만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는 농협이 강서농협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업보고의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보고를 하겠다. 이래 짜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의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제 계획 중에 우리 대의원님들은 그래도 어렵게 이렇게 당선되시고 고생하시면서 되셨는데 그래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회의도 한 번씩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제목을 분과위원회라고 붙여놓으니까 조합원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분과위원회를 하러 해외까지 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의원님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 설명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이렇게 금화비 지급이나 이런 형태는 똑같고요. 이름을 좀 바꿔서 부드럽게 해외 가서 사업 보고서는 보고회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바꿔서 해보면 어떻겠나. 항상 그 변화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야 또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분과위에 주제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안 했는데 왜 이런 게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과위원회의 성과나 그다음에 결과에 의해서 어떤 도움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쭉 해보면 대부분이 이제 옛날에는 예금, 대출, 경제사업, 보험 이렇게 나눠서 분과별로 사업계획을 성장시키자고 토의를 했는데 도출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 다른 의견들을 물론 소중한 의견이 많죠. 그렇지만 사업 성장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왕에 하는 거 정말 우리 조합원님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물론 조합장이 결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 대의원님들 소중한 의견을 들어서 조합장이 결정할 때 반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논란이 된 것이 뭔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4개의 제목이 뽑히더라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장국회 신설에 관한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저희가 장국반이 있다가 전번에 조합장님 계실 때 장국반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기존에 장국반 하시던 분들이나 장국반을 만들다가 또 이렇게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그만뒀던 분들이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취합을 하고 또 농협은 농사 짓는 분들의 단체고 모임입니다. 근데 이제 장목반은 어떻게 보면 농협의 얼굴이기도 하죠. 마스코트이기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목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여러 의견이 다양하고 불만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다양한 의견 좀 들어보자. 그래서 장목회를 만들자 차라리. 왜 그러냐면요. 장목반은 동일 지역에 사시는 농사짓는 분들이 동일 장목을 재배하는 걸 장목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요. 황실 배장목반, 사과 장목반, 수박 장목반 이렇게 붙어요. 근데 장목반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조직이 갖춰져야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쭉 따져봤더니 저희 동서울 농협은 그만큼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이제 채소 농사나 주말 농장 형태, 그다음에 수도작, 벼작물 제일 많이 한 게 이제 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명에서 30명이 되는 품목이 없지 않습니까? 황실배 장목반조차도 20, 30명을 구성해라면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 개 장목반이 모여서 장목회가 되거든요. 장목회가 되는데 그러면 장목반 없이 그냥 장목회를 만들자. 왜냐하면 채소 하시는 분들이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배 방법이나 또 판매 방법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서로 논의하는 자리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농협인데. 그래서 아주 뭉뚱그려서 채소 장목반 이렇게 해서 그 장목반에 들어서 뭔가 채소에 관해서 다양하겠죠. 이제 배추도 있을 거고 양파도 있을 거고 마늘도 있을 거고 다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장목반을 구성해서 채소 장목회로 장목반은 없지만 원래 반이 모여서 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목회를 하나 만들고 과수 장목회 해가지고 기존의 황실배 장목반이 지금 저희는 있었었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실 배장목반 그 다음에 하나는 유실수 장목반에서 배 위에 사과든 호두든 밤이든 대추든 이렇게 그분들끼리 모여서 장목반 2개를 만들어서 과수 장목회 이렇게 하나를 만든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2개의 장목회를 구성해서 내부 조직으로 받아들여서 장목회장님들은 우리 영농회장님처럼 분회장님처럼 내부 조직장이 돼서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어디 가서 동서울 농협에 장목반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장목회 2개나 있어요. 농협이니까. 이런 또 자랑거리도 되고 이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 뭘 찬반을 나누는 게 아니고 대의원들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대의원님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여기서 이제 팀별로 나눠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우리 농협에는 의미가 없어 이러시면 저는 이제 또 거기에 따를 것이고 이렇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주제가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재해 지원 부분이 2번째 이렇게 의제로 제가 올렸는데 재해 지원 때문에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해 지원을 일단은 입으신 조합원들은 마음이 아프세요. 그런데 재해 지원을 재해라고 하면 천재지변을 얘기합니다.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세계 각 나라도 뉴스에 보면 많은 재해가 일어나요. 그 재해는 누가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재해도 일어납니다. 재해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라고 했죠. 올해 들어서 예를 들면 올해도 냉해 피해, 또 우박 피해, 또 이렇게 가뭄이 많이 들어서 고추가 다 말라 죽거나 이런 것들이 재해에 속합니다. 이런 재해는 사실 저희 농협이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재해 지역을 선포하고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에서 재해를 조사를 해요. 피해 조사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저희 농협이 재해를 조사하고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어요. 예산도 없고. 근데 이제 저희가 조합원님들은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희가 위로하는 차원에서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 조합장님 가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피해를 입어서도요. 피해 규모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직원들이 전국에 이렇게 농지가 흩어져 있는데 가서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조사해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주장하는 게 다 다르고 전부 다르니까. 논둑이 무너진 사람, 고추가 300포기 죽은 사람, 배가 뭐 20% 10% 떨어진 사람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냥 말하는 사람 얘기 듣고 말하는 사람 얘기 듣고 그랬어요 하고 오지. 그 조사를 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그 피해만큼을 지원할 의무도 없지만 할 수도 없어요.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개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천재지면은 위로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이렇게 10만 원 정도의 그 물품을 갖고 와서 위로해주는 조합장에 가서 위로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암이 걸렸거나 질병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래 있다 나오시면 몸이 허약해지시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시거나 또 이렇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위로를 하러 갑니다, 조합장이. 그래서 그분들도 10만 원 상당의 어떤 그 물품을 돼지고기나 이런 걸 갖고 가셔서 힘내십시오. 저희 농협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해드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재해나 그 다음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위로해주는 정도의 우리 농협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대의원님들께서는 아니야 그래도 농협에서 사고의 몇 프로는 해야 돼. 근데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천재지변이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도 모르고 사업계획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그래서 이걸 획일화해서 똑같이 농협은 공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정입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아예 규정화해서 모든 게 조합장이 가서 위로해 주는 거. 정말 피해를 이렇게 산사태가 나고 무너지면 제가 재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중심이 돼서 임원님들, 지점장들 이렇게 해서 가서 삽 들고 가서 도와드리고 장화 신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정도의 농협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서 오늘 그 의제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그 대의원들끼리 가서 토의할 때 그 의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성 대의원 수 조정인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본부장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근원이 있거든,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병도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해야 뿌리를 뽑지. 그냥 덮어두면은 계속 나옵니다. 아프고. 근데 이제 얼마나 저희 농협이 불균형 형태로 여성 대의원, 여성 조합원님 수에 비해서 대의원의 수가 얼마나 적은지 그다음 자료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00명이 넘은 조합원님들의 여성 대의원 한 명을 이렇게 한 분을 해놓으니까 동네에서 한 자리를 놓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지금 4개 동네가 그러거든요. 지금 장안동, 묘목동, 망원동, 신내동 한 자리 놓고 여성 대의원들 조합원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 있어요. 저는 제일 주장하는 게 화합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통해서 자꾸 갈라지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합원 대의원 수를 최소한 2명 정도 늘려놓으면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또 의제를 올려봤어요. 그래서 대의원님들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매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는 치료를 해야지 덮어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계시는 우리 그 남자 대의원님들 이렇게 큰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한 분 정도씩 늘리면 어떻겠나. 신내는 또 이제 대의원 수가 너무 많고 근데 한 2분 정도 해서 해봐야 5분입니다. 3분에서 각 동에 한 분씩 5분인데 그렇게 해봐야 지금 14분이에요. 저희가 한 20명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비율대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제를 제가 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찬반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총회 안건으로 올릴 때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의제가
선진지교나 미참석자에 대한 그 지원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작년에는 또 어떤 그런 일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본부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다른 농협의 사례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농협은 안 가신 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역농협이 12개 지역농협이 있는데 다 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농협 사례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제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지금은 국내 다니는 선진지 견학 지금 하고 있죠. 1박 2일로 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과 내년부터는 조합원님들도 3년에 한 번은 해외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못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것도 대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옛날에 조합장이나 운영진에서 막 이렇게 해놓으면 시끄러울 수 있어서 그다음에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거는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조합장이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왜냐하면 총회가 더 높아요. 조합장보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이번에 안 가신 분들은 참석자에 한해서만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안 가신 분들을 조합장이 마음대로 드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합장이 기부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측에 총회에서 막아놨는데 조합장이 멋대로 드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물론 총회에서 풀 수도 있습니다. 총회에서 작년에 해놨는데 올해 이번 총회에서 불합리하니까 줍시다. 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해도 되지만 농협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결정을 하면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돼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하면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업계획은 존중돼야 되고 그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변화를 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럼 안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에는 보통 저희가 국내 예산은 50만 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올해는 4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실제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선물도 드려야 되지만 리무진 버스 처음으로 도입을 해봤습니다. 조합원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 45인승 버스를 타고 긴 여행길을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편하게 여행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해서 리무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식사도 대게를 한 번도 마음껏 못 드셔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게를 마음껏 드시게 이렇게 해봤더니 4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리무진 해야지 또 잠자리 숙소 해야지 대게 드셔야지 또 이렇게 케이블카 타야지 또 목욕도 10,000원입니다. 그것도 해야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여행사에 맡기지 말고 직원들이 직접 하자. 더운 여름에 엄청 뛰어다녔습니다. 루트하고 개발하느라고 식당 같은데 다니면서 열심히 직원들이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 한 20%에서 30% 절감이 됐어요. 이때는 박수도 좀 쳐주시고 직원들한테 박수도 좀 쳐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혜택이 우리 조합원님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리무진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식사하시면서 무한 리필이 됩니다. 전복도 어떤 분은 3번 먹었어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예부로 세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무한 리필로 하자 이런 형태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가신 분들, 못 가신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옳고 다름은 이제 대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안 가신 분들, 못 가신 분들은 그래도 서운한데 좀 가신 분들처럼 선물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아? 이런 게 저희 농협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교육은 가신 분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원래 교육 원칙이 그래요. 그래서 또 못 가신 분을 드리는 것도 교육사비로 책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업무 추진비로 따로 책정해야 돼요. 대략 인원을 잡아서. 그래서 그 정도 하는 게 어떻겠나. 못 가신 분들은 그래도 서운하지 않습니까? 못 가셔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려를 해서 가신 분들처럼 선물 정도는 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해외는 더 복잡합니다. 해외는 대충 다른 농협들 이렇게 알아봤더니 농협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본인이 부담해서 가시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50만 원은 그렇게 했는데 100만 원이면 금액이 많은데 못 가신 분들은 나 좀 그래. 물론 여러 기회를 드리지만 저는 3년 동안 기회를 드릴 거예요. 내후년 마지막에 3년 중에 시간 되실 때 가시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나. 근데 또 너무 많이 드리면 다 안 가셔요. 모르는 분들하고 안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금액의 그 차원 다른 농협에 보니까 보통 20%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현금성의 어떤 그런 걸로 드리면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회계처리상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서 의제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의원님들은 조합원님들을 대표하고 계시잖아요. 그 조합원님들 의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조합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그런 중요한 의제들은 조합원님들 뜻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의제를 내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는 이제 올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예금은 한 2조 정도 달성, 그 다음에 대출은 1조 6천 정도 달성을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조 달성했다고 자산 규모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사업에 대해서는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 농협 백호조합장이 저하고 친구예요. 같이 이번에 또 조합장이 당선됐고 부러워 죽겠어요. 거기는 지금 예금 대출 합치면 거의 7조가 거의 독박을 합니다.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시선도 나고 우리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욕심을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갑자기 성장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예금은 한 2조 정도, 대출은 1조 6천 정도 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성장이라는 것이요. 성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근대화를 통해서 지금 고도성장기에 이르게 할 때 몇십 년 걸렸습니까? 얼른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시죠? 저는 그 로스토우라는 경제학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경제학자가 얘기하기를 모든 가정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국가나 항상 5개의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전통사회 단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단계. 전통사회 단계. 그 다음에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 누군가 나서서 야 우리 좀 해보자. 맨날 못 살아서 되겠어. 해보자. 이런 도약 준비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약기가 있어요. 도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도약을 해서 성숙하는 성숙기가 있어요. 성숙기. 그 다음에는 높은 소비 사회라고 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성장해서 선진국에 진입한 단계를 얘기합니다. 가정으로 따지자면 정말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맨몸으로 나와서 시작해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준비해서 쓰지 않고 허리 졸라매고 저축해서 방 한 칸 마련하고 집 사고 또 땅도 사고 자식들한테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성장기 단계를 저는 비행기의 도약에 대해서 항상 비유해서 강의를 합니다. 설명할 때도. 비행기 다 타보셨죠? 네. 비행기 타보신 몇 분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 같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합장이 혼자서 정견 발표한 것은 아니고 대표님들 대화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단계인데 비행기 다 타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안 타보신 분부터 해외 선지직에나 먼저 보내드려야 돼요. 그렇게 돼 있는데 비행기를 타시면 처음에 진 타고 탁 앉아서 안전벨트 매라고 못 움직여죠. 그 단계가 1단계 전통사회 단계입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까? 그러겠죠. 그 무거운 비행기 기체를 움직이려면 많은 기름이 소모되겠죠. 그때는 힘듭니다. 사람도 그래요. 저희 농협도 그래요. 뭔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발전을 하려면 정말 힘이 들어요. 다 같이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활주로에 진입을 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나아지죠. 속도도 늘어나고 그만큼 기름도 많이 필요합니다. 승객들도 못 움직이고 꽉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런 단계가 제가 지금 지나가야 될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도약기가 와요. 테이크업 단계라고 해서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단계. 그때는 엄청난 많은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요. 예, 그런 단계를 저희 농협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등포 농협처럼 자산 규모가 7조, 8조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창공에 올라가면 기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연료도 많이 들지도 않고 속도도 빨라지고 이렇습니다. 그 단계를 갈 수 있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전통사회에서 계속 머무르면 못 사는 나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난한 집안도 그렇잖아요. 저축 안 하고 열심히 일 안 하면 맨날 가난한 형태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가난이 대물림 되고 이런 형태로 가요. 그래서 저희 동서울 농협은 이제 뭔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보자. 그런 아까처럼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출발해서 가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저희 농협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보자. 물론 든든한 대의원님들이 계셔서 저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열심히 해야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합장 된 첫날 전 직원을 모아놓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강의를 했어요. 그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 치면 나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그 활동사진 보니까 낯익은 얼굴도 많고 우리 대원님들 얼굴도 막 나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해야 할 머슴들이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가장 먼저 생각했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좀 이따 나중에 밝히겠지만,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시기고 정말 많은 동력이 필요하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힘들더라도. 그래서 성과금을 먼저 성과급 지급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처음 계획은 일 안 하는 사람은 주지 말자. 성과급이니까 월급은 손댈 수 없어요. 고용촉진법 때문에. 그래서 성과급은 일 한 대로 주는 거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은 못 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2배, 3배 가져갈 수 있다. 열심히 해라. 그 직원들을 정말 일당백의 전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이 또 약해서 좀 후퇴해서 기본 50%는 기본으로 그냥 이날처럼 주고 50%는 성과급대로 일 한 대로 주겠다. 올해부터 시행할 겁니다. 내년은 더 격차를 벌릴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잠 안 자고 매일 농협에 대해서 생각하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착될 때까지, 하늘에 비행기가 오를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제 3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 나갈 거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 성장을 열심히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냐면요. 곱하기 2, 곱하기 4 저급순으로 바뀝니다. 사회가. 근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농협의 의식은 바뀌질 않아요. 직원도 그렇고 우리 조합원님도 그렇고 의식이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지. 5년 전에 나 그때 뭐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왜 안 해? 그런 생각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으세요. 근데 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특히 사업 부분에서 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신용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사업 구조가 제 생각에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가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그래서 제가 처음 내놓은 게 신동력 사업을 우리가 만들자. 앞으로 어려워질 시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거기서 수익의 일부를 좀 보충하자.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내놓도록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 그것들을 정착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려면요. 운동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려면, 마라톤을 하려면 자기 자신의 몸 상태부터 알아야 돼요. 마라톤 몇십 킬로를 뛸 사람이
몸이 병원에서 막 나온 사람이, 허약한 사람이, 다리 쩔룩거린 사람이 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동솔농협의 경영 상태는 어떻고 정말 몇 킬로를 풀 코스로 안주할 수 있는 그 상태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본부장이. 그래서 우리 농협이 12개 농협에 비해서 얼마나 경영 상태가 건전하고 강한지 아니면 허약한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요즘 그 매스컴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실 채권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인플레를 정부에서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놓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들이 부실 채권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돼 있어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손 충당금이 많아야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집을 지을 때 울타리부터 튼튼하게 콘크리트로 짓는 분하고 쌀이문으로 얼기설기 짓는 분하고 또 집 안도 튼튼하게 철골로 짓는 분하고 그냥 흑백돌로 짓는 분하고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농협을 튼튼한 기반을 조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 뭐 10,000원을 벌었으니까 10,000원어치 붕어빵 사 먹고 말자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월급을 받으면 그 미래를 위해서 일부 저축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좀 남겨놓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농협도 똑같아요. 농협도 돈을 벌면 이렇게 그 부실 채권이 생겼을 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그것도 좀 자산도 만들어 놓고 또 일부 모아서 미래 사업을 위해서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나 이렇게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싹 나눠 먹어야 되지 않겠어? 이거는 옳지 않는 생각이죠. 본인들도 그렇게 가정에서 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계획은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그 몸 상태가 어떤가 알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자세한 거는 본부장이 얘기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서울시 12개 농협에서 항상 최하위였어요. 저희하고 비슷한 농협이 하나 있는데 꼴찌를 두 군데서 왔다 갔다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있던 영등포 같은 데는 7조가 다가가는데 저희는 3조 이제 달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 차이가 넘게 났죠. 저는 여기서 그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자산 증식 방법을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눈덩이 이론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강의할 때도. 왜 그러냐면 처음에 눈이 많이 와서 눈사람을 만들려고 눈을 모으면 손이 시리잖아요. 잘 안 뭉쳐 눈도. 그리고 조그만해 뭉쳐봐야. 근데 고생을 많이 해요. 눈덩이를 조그만 거 만들려면. 그걸 눈사람을 만들려면 굴릴 거 아니에요. 이만한 거 굴려봐야 조금 커. 계속 굴리다가 보면 좀 커지죠. 그만큼 힘과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커지면 가만히 놔두고 발로 툭 차도 가서 크게 만들어져요. 이게 자본주의 이론이라고 우리 딸들에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7조인 데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5천억 올라가요. 예금이도 대출이니까. 저희 같은 규모에서 죽기 살기로 해봐야 1,000억 올라갑니다. 깨가 또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깨가 100번 구르나 호박이 한 번 구르나 한 거리는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제가 로스터의 성장 이론을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서 어느 정도 성장기를 지나야 농협이 튼튼해지고 건전해지고 미래 발전적이고 가만히 놔둬도 그냥 막 수익이 나는 형태인데 그때 먹고 다 써버리면 항상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사업계획도 짜야 되고 결산총회 때도 자산 배분도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현명하신 우리 디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나보다는 동서울농협 조합원님들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의견을 내시면 무리 없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튼튼한 동서울농협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 동해바다처럼 거친 동해바다처럼 정말 망망대해처럼 저희가
순탄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솔농협의 미래에 대해서 깊은 고민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조합장님께 다시 한번 한 박수 감사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많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혹시 조금 커피 한잔 하시고 쉬었다가 얘기 들어가실까요? 또 무거운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5분 정도만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